나랑 똑같이 입사한 동기는 빠르게 승진하고, 나랑 나이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벌써 집을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켜서 경제적 자윤이 되고,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과연 그들 모두가 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무언가 차이가 있겠죠.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초생산성에서는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루를 다르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사실 여러분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킹입니다. 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초생산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저의 노션 템플릿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하루의 생산성을 극도로 올려준 아주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책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위 노동을 들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도 더 많은 업무 성과를 낸다는 것을 생산성이 높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초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초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면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과 솔루션을 이 책에서 제공을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나한테 습득만 시킨다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셨나요? 한번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의 내용이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끝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 아시죠? 책 읽다가 갑자기 내가 머리가 탁 띵하는 내용 알면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 지금 확 떠진 건데 제가 눈이 작아서 우리는 보통 일을 구분할 때 시간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네 가지의 영역으로 우리는 보통 일의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초생산성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눈이 콱 떠졌다니까요. 어떻게 나누냐면 열정과 능숙도를 기준으로 일을 구분합니다. 일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영역이 4영역, 고역 영역입니다. 고역 영역은 열정도 없고 능숙하지도 않는 업무로 구성된 영역을 말합니다. 맡기에는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하는데 뭔가 엄청 재고를 잘 관리하겠다는 열정도 없고 제가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능숙도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재고 관리 일을 한다 그럼 저는 열정도 없고 능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하는 내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영역은 무관심 영역입니다. 무관심 영역은 능숙도는 갖춰졌지만 열정이 없는 업무들에 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엑셀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무관심 영역이에요. 제가 엑셀을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 다루는데 별로 열정이 없어요. 제가 엑셀을 막 엄청 잘 만들고 막 표를 엄청 잘 만든다고 막 희열을 느낀 거나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느낀 게 다들 무관심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은 갑자기 뭘 같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저 잘하지는 못해요 정도로 넘어가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잘해요. 근데 잘하지만 본인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영역인 거죠. 다들 무관심한 영역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많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영역은 산만 영역입니다. 산만 영역은 우리가 열정을 지니고 있지만 슬프게도 별로 능숙하게 해낼 수는 없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방심하다 보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활동들이라는 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산만 영역은 디자인입니다. 전 사실 디자인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막
깔끔하고 막 잘된 디자인을 보면은 막 저 스스로도 희열을 느끼는데 확실하게 능숙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PPT를 만들고 있으면 디자인 팀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오 비트키님 오 이러시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러면 제가 그럼 저 디자인 팀 가서 좀 일할까요? 아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팀과 회의를 할 때 제가 디자인적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자이너분들의 의사결정에 좀 많이 따르는 편이고요. 하지만 저는 열정이 있다는 거, 이런 일들이 산만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1영역, 갈망 영역입니다. 갈망 영역은 우리의 열정과 능숙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우리가 자신의 각별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비즈니스,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위해 커다란 공헌할 수도 있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망 영역이 딱 들어보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갈망 영역이 사업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영업, 세일즈 쪽이 저는 갈망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초생산적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영업과 세일즈고요. 저는 열정도 있고 나름 능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때는 전혀 에너지 소비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의 열정을 저의 능숙도가 못 따라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신 분들은 어떤 영역에 집중했을까요? 맞습니다. 갈망 영역입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진정한 생산성이란 갈망 영역에 해당하는 일은 더 많이 하되 다른 모든 일은 줄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초생산성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고역 영역, 무관심 영역, 산만 영역 이런 거에는 최대한 일을 줄이거나 누군가한테 일임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본인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갈망 영역을 하는데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본인 시간의 약 90%는 갈망 영역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여러분은 지금 갈망 영역에 몇 %를 쓰고 계신가요? 뜨끔하셨죠? 네,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심플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는 갈망 영역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영역을 보통 주로 쓰는지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구분을 일단 지어야 되겠죠. 이제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최대한 갈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안 할 수는 없는지,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일임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갈망 영역을 하는데 내 시간을 쓰면 되겠죠. 사실 초생산성을 만드는 데는 갈망 영역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휴식, 놀이, 취미, 리추얼 등 꼭 적용시켜야 될 다양한 개념이 맞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 기억하시죠? 갈망 영역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 개념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책도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책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